여러분, 혹시 매일 아침 목욕하시나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깨끗하게 씻고 나면 기분도 개운하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고 계십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매일 아침 샤워를 하지 않으면 하루가 제대로 시작되지 않는 것 같았고 땀 냄새라도 날까봐 늘 신경을 썼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의사로서 50년 가까이 환자들을 만나고 지금은 83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 돌아보니 매일 목욕하는 습관이 오히려 우리 노후 건강을 서서히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신다면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욕이 몸에 안 좋다니 무슨 말인가요? 하고 말이죠. 하지만 제가 수많은 고령 환자들의 생활 습관을 들여다보며 얻은 결론은 분명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기능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피부는 얇아지고 수분을 유지하는 능력도 떨어지며 면역력 또한 약해지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매일 비누로 몸을 문지르고 뜨거운 물로 오랫동안 샤워를 하게 되면 피부의 보호막이 무너지고 천 조절이 어렵게 되며 피부 가려움증이나 잦은 감기, 피로감 같은 증상이 점점 늘어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군요. 나는 매일 샤워 안 하면 찝찝해서 못 견디겠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피부가 건조해 가려움증으로 밤잠을 설치고 샤워 후 식은땀을 흘리며 어지럼증을 겪는 순간부터 제 습관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단순히 샤워를 줄이세요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일상 속 습관 하나가 얼마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삶은 이전과는 다른 원리로 돌아갑니다. 젊은 시절과 똑같은 방식으로 생활하면 오히려 몸이 견디지 못하고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죠. 저는 이 작은 진실을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단지 깨끗함을 위해 하는 목욕이 우리 몸을 지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오늘 영상은 단순한 생활 꿀팁이나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몸으로 겪은 이야기,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의 사례를 통해 왜 매일 하는 목욕이 때로는 건강을 해치는 습관이 될 수 있는지를 차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귀 기울여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종태라고 합니다. 올해로 83, 그러니까 83세가 되었고 평생을 내과 의사로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매일같이 병원을 오가며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고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귀 기울이며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하루의 대부분이었고 어느새 제 삶 자체가 진료실 안에서 흘러갔지요. 그렇게 50년 넘게 의사로 살아오다가 은퇴한 지금 저는 조금 더 느긋하게 그리고 더 깊은 시선으로 삶과 건강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병원이 아닌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가 직접 경험한 것들 그리고 환자들과의 만남 속에서 얻은 깨달음들을 많은 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는 주제는 아주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은 깊이 들여다볼수록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로 목욕, 그러니까 매일 하는 샤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시겠죠. 아침에 일어나 샤워를 하지 않으면 몸이 찝찝하고 하루를 시작하기가 어렵다고 느끼실 겁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루라도 샤워를 하지 않으면 컨디션이 나빠지는 것 같고 무엇보다 정신이 맑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그 익숙한 습관이 제 몸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걸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피부가 건조해지고 간지럽기 시작했고 무릎이 뻐근해졌고 샤워 후 피로감이 더해지면서 하루가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때는 단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주 당연하게 여겼던 매일의 목욕이
사실은 제 건강에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왜 나이 들어서 매일 샤워하는 습관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꾸면 더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지를 진솔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부터 이 목욕이라는 일상적인 습관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겨왔던 매일의 샤워가 정말 내 몸에 도움이 되는가? 나이가 들면서 제 몸에 찾아온 작은 이상 징후들, 피부의 가려움, 관절의 뻣뻣함, 이유 없는 피로감, 이 모두 그 익숙한 습관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노화된 몸은 젊었을 때처럼 모든 자극에 잘 견디지 못합니다. 먼저 피부부터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는 점점 얇아지고 수분을 유지하는 능력도 약해지며 피지선은 예전처럼 기름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피부가 외부 자극에 매우 민감해진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이 피부를 매일같이 뜨거운 물에 노출시키고 거품 많은 비누나 샴푸로 문지르게 되면 피부 표면의 보호막이 점점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보호막이 무너지는 것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저도 한때는 하루라도 비누로 구석구석 씻지 않으면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런 습관이 오히려 제 몸에 해를 끼치고 있다는 걸 체감하게 되었죠. 비누와 샴푸는 깨끗함을 주는 대신 피부가 스스로 수분을 유지하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빼앗아갑니다. 그 결과 가려움증 각질 심한 경우 습진이나 피부염까지 이어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진료실에서도 그런 사례를 무수히 많이 봐왔습니다. 특히 겨울철엔 건조함이 더해지면서 이런 증상이 심화되는데 그 근본에는 거의 대부분 매일 하는 샤워가 자리 잡고 있었죠. 두 번째는 천 조절 기능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샤워만 하고 나오면 으슬으슬 춥다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자주 했고요. 처음엔 그냥 욕실이 추운가 보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몸 자체가 열을 잃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 당장은 따뜻해지는 것 같지만 피부 표면에 남은 물기가 증발하면서 천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그 변화를 잘 감당할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혈압 조절 기능도 둔해져서 그런 변화가 몸에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특히 욕실 안과 밖에 온도차가 큰 겨울철에는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심장에 무리가 가고 이는 뇌졸중이나 심장 발작 같은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겨울 아침에 샤워하고 나왔다가 한번 어지럼증을 느껴 주저앉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위태로움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항상 샤워 전후에 혈압을 확인하고 가능한 낮 시간대에 목욕을 하도록 습관을 바꾸었습니다. 셋째는 면역력 저하와 피로 누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샤워하고 나면 상쾌하다고 느끼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상쾌함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샤워 후에 몸이 무겁고 기운이 빠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피부 표면에 미생물 생태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피부에는 수많은 유익균들이 존재하며 이들은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외부 세균의 침입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세정력 강한 비누로 전신을 씻어내면 이 유익균들까지 함께 사라지게 되고 그 자리를 외부의 해로운 세균들이 채우게 됩니다. 결국엔 피부가 쉽게 붉어지고 작은 상처도 오래가며 면역 반응이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런 변화를 몸으로 겪었습니다. 이전에는 별것 아닌 상처도 금방 아물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상처가 쉽게 낫지 않고 살짝 긁힌 자리도 며칠씩 붓고 가렵고 피로도 쉽게 쌓이는 것을 느끼게 되었지요. 이런 변화는 단지 노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휴식을 주지 않고 매일 자극을 주는 생활 습관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목욕은 물론 중요한 위생 습관이지만 나이 든 몸에게는 과한 청결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점, 저처럼 직접 겪기 전에 꼭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건강은 결국 적당함을 아는 지혜에서 시작되니까요. 제가 이런 경험을 하면서 가장 놀랐던 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어르신들이 저와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환자분들을 떠올려 보면 피부 가려움, 자꾸 피곤한 몸, 욕실에서 어지러움으로 인한 낙상까지 그 원인을 아무도 목욕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환자들과 제 자신을 통해 직접 보고 느낀 노년기에 절대 피해야 할 잘못된 목욕 습관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5가지는 아주 흔하지만 그만큼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첫째는 뜨거운 물로 오래 목욕하는 습관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뜨끈한 물로 몸을 지져야 피로가 풀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예전엔 뜨거운 물에 20분, 30분씩 몸을 담그는 걸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노화된 몸에겐 큰 부담이 됩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의 수분을 빼앗고 혈관을 확장시킨 후 갑자기 축소시키기 때문에 심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런 뜨거운 물 목욕이 오히려 위험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비누와 샴푸를 매일 사용하는 습관입니다. 깨끗하게 씻는 것이 건강의 기본이라고 배워온 세대이기에 많은 분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비누로 몸을 문지르고 샴푸로 두피를 빡빡 닦습니다. 그런데 고령자의 피부는 이미 피지와 보습 기능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강한 세정력은 보호막을 없애고 피부를 점점 더 건조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저는 비누 사용을 2, 3일에 한 번으로 줄이고 그마저도 필요한 부위만 닦는 식으로 바꾼 후 피부 상태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셋째는 아침 기상 직후 목욕하는 습관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자고 일어나자마자 피곤함을 없애기 위해 샤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이때 우리 몸의 혈압이 가장 낮다는 점입니다. 자는 동안 혈압은 자연스럽게 떨어져 있는데 기상 직후 바로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고 팽창하면서 어지럼증이나 두근거림 심하면 실신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샤워 전 혈압을 확인하고 아침보다는 오후 시간대나 저녁에 가볍게 씻는 걸 추천드립니다. 넷째는 목욕 후 바로 외출하는 습관입니다. 특히 겨울철 목욕하고 따뜻한 상태에서 외출하시면 오히려 감기에 더 잘 걸리십니다. 샤워 직후 몸의 천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의 찬 공기를 만나면 급격한 천 변화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지고 바이러스나 세균에 더 쉽게 노출됩니다. 게다가 땀이 마르기도 전에 외출하면 감기나 기관지염으로 이어지기 쉬워지죠. 저도 예전엔 아침 샤워 후 병원에 바로 나갔는데 요즘은 무조건 샤워 후 실내에서 30분 이상 충분히 휴식을 취한 뒤에 움직입니다. 다섯째는 욕실에서의 낙상 위험을 가볍게 여기는 습관입니다. 이건 단순한 부주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화된 몸은 반사신경이 느리고 미끄러운 바닥에서 중심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샤워 후 어지러움이 있을 때 욕실에서 미끄러지면 골절 척추, 손상 고관절, 파열 같은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환자분 한 분은 겨울 아침 샤워 중 미끄러져 고관절을 다친 후 1년 넘게 재활 치료를 받았고 결국은 회복이 어려워져서 누워 지내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늘 하시던 말씀이 그날 샤워를 안 했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였습니다. 이 5가지 습관은 모두 아주 익숙하고 흔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큽니다. 노후에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 청결함보다 중요한 것이 적절함입니다. 너무 자주, 너무 강하게, 너무 급하게 씻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상태를 고려해 천천히 부드럽게 안전하게 목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이 5가지를 하나씩 바꾸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바꾸고 나니 정말 건강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영상 보시고 지금부터 한 가지라도 바꿔보시면 분명 몸이 반응할 겁니다. 건강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아주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노년기에는 도대체 어떻게 목욕을 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저도 처음엔 목욕을 줄이면 위생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깨끗하게 사는 것과 몸에 무리를 주지 않고 사는 것 사이에는 균형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도 규칙적으로 목욕을 합니다. 다만 그 방법과 습관을 바꾸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노하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목욕 횟수입니다. 매일 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특히 외출을 하지 않고 집에만 있는 날이라면 굳이 매일 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주 2, 3회 정도로 조절하고 있고 나머지 날에는 미지근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몸을 닦는 정도로 위생을 유지합니다.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 등 땀이 차기 쉬운 부위만 가볍게 닦아도 충분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피부에 자극을 덜 주면서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물의 온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뜨거운 물을 선호하시지만 노인의 피부와 혈관은 뜨거운 물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물의 온도는 366, 38도 사이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손을 넣었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지만 오래 담가도 뜨겁지 않은 정도입니다. 피부 자극도 줄어들고 천 변화도 완만해져 심장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욕실을 미리 따뜻하게 데워두고 목욕 중간중간 문을 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욕 시간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는 한번 들어가면 20분, 30분씩 있었는데 지금은 10분을 넘기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짧고 효율적으로 씻고 나와야 탈수나 저천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앉아서 샤워를 하는 습관을 들이면 낙상 위험도 줄고 힘도 덜 듭니다. 욕실에는 반드시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가능한 한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비누와 샴푸 사용도 조심해야 합니다. 향이 강하고 거품이 풍부한 제품은 대개 계면활성제가 많아서 피부를 자극합니다. 저는 약산성 무향, 민감성 피부용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전신을 문지르기보다는 겨드랑이나 사타구니처럼 꼭 필요한 부위만 가볍게 닦습니다. 샴푸도 매일 하기보다는 일주일에 2회 정도로 줄였고 그 덕분에 두피 가려움도 많이 줄었습니다. 목욕 후에는 보습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뜨거운 물로 씻은 뒤 아무것도 바르지 않으면 피부 속 수분이 금방 날아가면서 더욱 건조해집니다. 저는 수건으로 물기를 살짝 닦은 뒤 3분 이내에 바디로션이나 바세린을 넉넉히 바릅니다. 특히 종아리 팔꿈치, 허리 옆 부분처럼 잘 트는 부위는 꼼꼼히 바르고 있습니다.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가려움증이 크게 줄었고 밤에 긁느라 깨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팁은 목욕 전후의 휴식입니다.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식사 직후나 과도한 피로 상태에서는 목욕을 피하고 샤워 전에는 반드시 의자에 앉아 심호흡을 하며 몸의 상태를 확인하세요. 샤워 후에도 급히 외출하거나 바깥바람을 맞는 일 없이 실내에서 옷을 따뜻하게 입고 30분 이상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심장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노년의 목욕은 청결만을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몸과 대화하고 상태를 점검하며 편안함을 회복하는 회복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저는 이제 목욕을 단순히 씻는 행위가 아니라 나 자신을 돌보는 의식처럼 여깁니다. 불필요한 자극은 줄이고 필요한 곳에만 신경을 쓰며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습관으로 바꾼 뒤부터 건강은 물론 삶의 질도 훨씬 나아졌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목욕 습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런 습관들을 바꾸고 나서 제가 느낀 가장 큰 변화는 몸이 편안해졌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샤워를 하고 나면 피곤하고 손발이 차가워지고 때로는 이유 없이 짜증이 났는데 지금은 샤워가 오히려 휴식처럼 느껴집니다. 그 변화는 단순히 씻는 방식을 바꾼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매일 하던 것을 조금 덜 하게 되었고 뜨거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을 선택했으며 화려한 향의 제품 대신 피부를 위한 순한 제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서두르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옛날에는 샤워가 하나의 일과처럼 빠르게 해치워야 할 일이었지만 이제는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천천히 물을 틀고 내 몸의 상태를 살피며 혹시라도 오늘은 너무 피곤한 건 아닌지, 피부가 건조하지는 않은지, 관절에 무리는 없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며 하루를 정돈합니다. 특히 샤워 후 바세린을 바르며 제 몸에 손을 얹고 천천히 문지르다 보면 이상하게도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걸 느낍니다. 이런 시간이 바로 노년기에 우리가 꼭 가져야 할 자기 돌봄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새로운 치료법도 아니고 비싼 건강식품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몸을 제대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습관입니다. 목욕은 단순한 청결을 넘어서 내 몸과 대화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매일 반복되는 목욕이 어쩐지 부담스럽고 끝나고 나면 더 피곤하다 느껴지셨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한번 목욕의 방식을 바꿔보세요.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이틀에 한 번, 혹은 주 3회로 줄이고 샤워 시간도 줄이고 비누 사용도 꼭 필요한 부위만 간단히 하는 방식으로요. 그리고 꼭 따뜻한 수건으로 몸을 감싸주듯 닦고 샤워 후에는 피부를 위한 보습도 빼놓지 마세요. 중요한 건 자극이 아니라 배려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지금의 내 몸을 이해하고 돌봐야 할 나이에 살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무조건 깨끗하고 시원하게 씻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때로는 덜 씻는 것이 더 건강해지는 길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저는 이 작은 변화 하나로 노년의 삶이 훨씬 편안해졌고 지금은 이 변화가 얼마나 큰 선물이었는지를 매일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작지만 깊은 변화를 가져다 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굳이 이렇게 길게 풀어낸 이유는 단순히 목욕법 하나 알려드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그 가족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특히 연세 많으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들은 자주 말씀하시지 않아도 사실 몸 이곳저곳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가족들에게는 걱정 끼칠까봐 그냥 괜찮다고 웃으며 넘기시곤 하죠. 저 역시 그런 세월을 살았기에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녀분들, 손주분들, 혹시 부모님이 매일같이 목욕하시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계셨다면 오늘 이 영상을 꼭 함께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조금은 천천히 몸을 돌봐요 라고요. 건강은 단지 병원에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특히 가족 안에서 서로 관심을 갖고 함께 지킬 때 훨씬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하나 깔아드리는 것, 바세린 한 통을 선물하는 것,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 그분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런 작은 배려들이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께는 자신을 돌볼 용기가 필요하고 자녀들에게는 그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집에도 그런 따뜻한 대화가 다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어쩌면 평소에 너무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이라
처음에는 낯설고 의외로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83세의 인생을 살아오며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고 또 제 자신의 몸을 직접 실험대 삼아 지켜본 끝에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매일의 목욕이 우리 몸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너무 깨끗이 씻으려다 오히려 몸을 병들게 하고 피곤하게 만들고 면역력까지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빌려 여러분과 진심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단 한 가지만이라도 바꿔보시길 권합니다. 물 온도를 낮춰보거나 샤워 시간을 줄여보거나 바디로션을 챙겨 바르거나 꼭 필요한 날만 샤워를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작은 변화 하나가 몸의 반응을 바꾸고 삶의 질을 바꾸고 결국은 노년의 건강을 지켜주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정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영상에서 하나의 깨달음이라도 얻어가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시간을 함께한 의미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정보가 꼭 필요할 가족이나 친구 부모님께도 함께 공유해 주세요.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눌 때 더 커지는 선물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작지만 의미 있는 건강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편안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